똑똑이들 안녕하세요. 유버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눠볼 주제는 질투, 시기심이에요. 원래 질투랑 시기심은 심리학 쪽에서는 전혀 다른 개념이지만 오늘은 혼용해서 쓰도록 할게요. 나를 질투하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까요? 날 질투하는 사람은 나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한테 다가오고 싶진 않아요. 내가 어떤 일상을 보내는지는 너무너무 궁금하지만 그것에 몰두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면 현타가 오기 때문에 또 마음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또 동시에 멀어지고 싶어요. 그래서 나한테 진정성 있게 인간적으로 다가와서 나와 깊은 교류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나에 대한 정보는 알고 싶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보고 싶지만 멀리서 지켜보는 방식, 즉 SNS나 아니면 소식을 듣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은 자신의 질투나 시기심을 절대 언어적으로 드러내지 못해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걸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나 너 너무 부러워 진짜 질투나 못된 지집애 혼자만 예뻐지네 이런 말들을 하면 나를 질투한다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예요.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제 곁에 둡니다. 왜냐면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할 줄 알고 나에 대해서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인정하는 그런 여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의 자존감을 저한테 증명하는 거기도 하고 또 저를 인정해줘서 높여주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칭찬의 말로 오히려 들려요. 그런데 진짜로 진심으로 나를 정말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은 언어적으로 표현은 못하는데 멀리서 나를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망하기를 마음속 간절히 빌고 있어요. 그들의 또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어줍지 않은 조언을 많이 합니다. 또 이 조언에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하지 말라는 식의 말리는 식의 조언이 많아요. 그래서 진심 어린 걱정을 하는 척하지만 사실 속을 뜯어다 보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잘못된 것이다. 당장 그만둬라 라는 식이 많고요. 그리고 우려의 말을 자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얼굴에 무슨 시술이라도 받을라 치면 그거는 뭐 피부가 괴사될 수 있고 뭐가 어떻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부정적인 상황들을 가정하는 거죠. 이게 비교적 외모에만 제가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외모뿐만 아니라 만약에 집을 산다라고 하면은 야 지금 금리가 몇인데 집을 산다는 거야 라는 식, 또는 야 요즘에 인구가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집을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사지마 전세 사러, 이런 식으로 자신의 기준에 맞는 조언을 되게 많이 날리거든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렇게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되게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나는 분명 잘못한 것이 없는데 뭔가 저 사람 앞에서 자꾸 주눅 들고 내 못난 모습을 보여야만 할 것 같은 압박감이 들거든요. 저는 제 친구 한 명한테 그걸 느낀 적이 있어요. 제가 무엇을 먹는지,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슨 인터뷰어와 인터뷰이의 관계처럼 지속적으로 꼬치꼬치 캐묻는 질문을 하지만 정작 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또 제가 사는 거는 올리브영을 가서도 다 따라 사고 뭐든지 다 따라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좋아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멀어지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런 미묘한 관계를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상대방은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손절만이 답입니다. 너 그렇게 사람 쉽게 버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밖에 없냐면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못나지고 그 사람 보기에 불쌍해지고 이렇게 할 때에만 그 사람은 저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고 저한테 진정으로 잘해주거든요. 제가 이거 실험을 몇 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내가 불쌍하고 징징대고 나의 안 좋은 면을 얘기했을 때 더 귀담아 듣고 더 좋아하고 더 나를 잘해주고, 하지만 내가 뭔가가 잘 됐을 때 그 친구는 더 멀어지고 보고 싶지 않아 하고 듣고 싶지 않아 하고 궁금해하지 않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직접 자기의 시기심, 질투심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괴롭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면 너는 맨날 뭐 질투만 받고 시기만 받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제가 질투의 화신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정말 20대 내내 길거리를 걷는 게 두려울 정도로 정말 다른 사람을 너무 많이 질투하고 시기했었어요. 특히 외모에 대해서 되게 많이 컴플렉스가 있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이런 마음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막 파괴하고 싶고, 하지만 저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는 궁금하고, 왠지 저 사람이 저렇게 저 자리까지 올라간 것은 뭔가 타고 태어난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꿈으로 얻고 운으로 얻었을 것이다 라고 저 혼자 생각한 게 많았거든요. 반대로 이번에는 내가 질투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정말 투트랙으로 가셔야 돼요. 1번은 내 마음을 일단 아셔야 돼요. 아, 나 저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구나.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갖지 못한 게 있구나. 그러면 나는 도대체 정확하게 무엇을 부러워하는 것일까? 젊음, 외모, 부, 지혜, 인간관계,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의 타고 태어난 배경, 나는 부모님이 화목하지 못했는데 쟤는 정말 화목한 집에서 행복하게 자라난 것 같아, 친구들이 다 쟤를 좋아하네,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그런 내 마음을 인지를 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동시에, 두 번째로는 그 사람한테 정말 진심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 사람도 다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누군가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나 되게 불편해하고요. 그리고 죄책감도 이미 느끼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제가 이전 직장 동료에 대해서 너무너무 시기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정말 견디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그 친구가 똑똑하고요. 젊은 나이이고요. 그리고 또 예쁘고 제가 갖지 못한 거. 저는 당연히 모든 사람이 늙어가지만 그 친구는 어린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갖지 못한, 정말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것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친구를 너무너무 시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친구가 뭔가 하려고 하면 말리고 조언하는 척하고 인생 선배인 척하고 파괴하고 싶어하고, 하지만 걔의 프로필 사진은 보고 있고 부러워하고 예뻐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은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걔한테서 멀어지고 싶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내 주위에 나보다 잘나고 멋지고 훌륭한 친구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일시적으로는 편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멀리 보면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꺾이는 거예요. 나는 사실 그 친구를 보고 따라하고 동경하고 가까워지고 싶어 하면서 걔처럼 닮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성장할 수도 있는 건데, 그 기회를 내가 스스로 꺾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걔를 떠나고선 다른 직장으로 옮겼을 때 오히려 저는 더 후퇴했다라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친구한테 가서, 상대방한테 가서 정말 대뜸 아웃 오브 노웨어로 그냥 가서 나 너 너무 부러워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너 정말 멋지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노력, 성취, 이런 것들 되게 멋있고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 야, 나도 좀 성공하자. 좀 알려줘 봐봐. 비결 좀 풀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놀라운 일은요, 상대방이 나한테 비법을 술술술 풀어냅니다. 저는 그거를 제 삶에 적용해서 제가 원하는 것을 얻은 적도 여러 번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정말 피부가 좋아지고 싶었거든요. 제가 지금은 그래도 봐줄만 하지만 전에는 여기 얼굴 전체가 싹 다 여드름이었어요. 그래서 전 직장 동료한테도 가서, 아니 피부가 왜 이렇게 배국 같아, 도대체 뭘 한 거야, 나도 좀 알려줘, 나도 좀 좋아져 보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본인이 영양제 뭐 먹는지, 화장품 뭐 쓰는지, 생활 습관 철저히 지키는 게 무엇인지 아주 술술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내 마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저걸 원하는구나. 나 지금 시기하고 있다. 빼앗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마음 인지하신 채로, 두 번째는 그 사람한테 가서 어떤 방식으로든 유한 방식으로, 부드러운 방식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을 표현하세요. 그래서 절대 공격적이지 않게 노하우를 듣고 그 사람 곁에 머물러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마음을 다룰 줄 알아야 될까요? 바로 우리는 인간관계를 지향하고 친구를 원하고 우리는 관계 속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제가 나중 영상에서는 친구에 목매지 말아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좀 달라요. 우리는 끼리끼리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 비슷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한두 개 정도 요소는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못나고 이런 요소들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질투심, 시기심은요, 나보다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카리나나 장원영한테 질투심, 시기심 느낄 것 같아요?
아니요. 완전히 동경하고 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부러워요. 하지만 그들을 내가 질투하거나 시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나랑 너무 다른 존재의 다른 세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 구석이 1도 없어서 질투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와 관계를 맺는 내 친구, 내가 잘 어울리는 사람은 나랑 비슷하고 동질인 경우가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질투심을 느끼고 또 내가 그 사람을 화나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걸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간관계를 풍요롭고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가까운 사이에서 어떻게 시기심과 질투심을 다뤄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경우가 많죠. 이게 비단 친구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형제 자매끼리도 느낄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저도 언니가 있지만 저희 언니가 저보다 훨씬 뛰어난 면이 있고요. 저도 저희 언니보다 훨씬 뛰어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아마도 우리는 표현하진 않았지만 저도 언니를 지독하게 시기했을 시기가 있고 언니도 아마 저를 지독하게 시기했을 시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인정하시는 게 오히려 건강한 감정 관리고 그 감정을 내가 잘 관리할 수 있을 때 내가 가진 에너지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분야에 쓸 수가 있어요. 발전하고 싶은 분야에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항상 내 에너지는 어디에 쓰여요? 나의 이 질투심을 숨기는 데 쓰는 거죠. 나 저 사람이 너무 부럽고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데 그 마음을 숨기느라 악플 쓰고 욕하고 하지만 또 찾아서 보고 있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다 뭐 하는 짓이에요. 너무 에너지 낭비죠. 그래서 진심으로 저는 우리가 시기심이나 질투심을 다룰 줄 알아야 인생을 훨씬 더 재미나고 나한테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정말 활기차고 예쁜 하루 되세요.